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보험 인수, 계약 인수 파트로 이제 넘어올 거고요. 이제 보험 가입 자격이랑 오늘 가입 기준, 그리고 인수 제한 이제 기준까지 저희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 가입 자격 같은 경우도 거의 공통되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과수 4종을 좀 저희가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먼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농업인, 농업법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농업인 및 임차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면은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대신 계약자는 이제 주된 경작자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저희 서울에 아버지가 대신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과수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농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과수원 소유자는 가입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은 한정 지산자 피성년 후견인 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이제 대리가 있어야 하고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해주셔야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공통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공통이에요. 전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사실 똑같은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단어만 다른 거죠. 자, 과수원 단위 또는 이제 농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 이상이다. 자, 과수 4종은 200만 원 이상으로 저희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과수원이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조하는 관계없이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자를 말한다. 자, 저희가 이 말은 정말 많이 봤죠. 과수원이라는 저희 용어 파트에서도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런 거 그냥 흘려 넘겨주지 마시고 한번 정독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잠시 멈췄다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저희 건물 안내방송이 나와서 잠시 중지를 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단 같은 동리 안에 있는 각각의 보험금액 가입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로 합쳐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대신 2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은 합쳐서 가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공통사항이에요. 묶어서 이하는 보험 가입 금액 이하인 품목들은 농지는 묶어서 가입할 수가 있다.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 처리한다. 자, 이것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가입하려면은 이거는 뭉쳐서 할 수는 없고요. 각각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농협은 관할구역 속한 과수원에 의해 인수를 할 수 있고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관할구역에 이 농협이 있는데 저기 A는 B는 다른 농협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의 농협 가서 다 일괄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벼 보겠습니다. 자, 가입 자격은 과수원이랑 똑같습니다. 과수 4종이랑 똑같고요. 가입 기준 50만 원이네요. 단 50만 원 미만의 농지라는 인접 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 원 이상이 되면은 하나의 통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대신 개수 제한은 없지만 농지를 분리할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농지 내 품종 재배 방식 이항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품종 재배 방식은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이항일자가 다르면은 마지막으로 이항한 날짜를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숙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품종이 90% 이상 재입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할 수가 없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인 1증권. 자, 과수원에서 봤었던 내용인 거죠. 자, 근데 대신 읍면동이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1인 1등권 계약이 안 돼요. 뭐 그렇겠죠. 원래 1인 이제 다수의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에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나로 해야 되는데 읍면동이 다르면은 하나로 모아서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타 보험사업자 합의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입할 수가 없다. 자, 농지 및 경지 구성 리동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리동 내에 있는 여러 농지를 묶어서 하나의 경지 번호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를 묶어서 할 수는 있으나 이제 분리할 수는 없다까지 저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목적물 뒷모를 별도로 하여 경제가 구성되도록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밀도 마찬가지 보험 가입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묶을 수 있고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개수 제한은 없어요. 농지 구성 방법 한 덩어리 토지 개념으로 필지랑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농지가 하나의 농지로 취급을 한다. 공통이고요.
자, 통일 리동 내에 있는 하나의 경지를 구조를 한다. 자, 가입하는 농지가 리동에 있는 경우 각각 경지를 구성하고 보험계약은 여러 경지를 묶어서 하나로 가입한다. 자, 아까 여랑 내용이 똑같죠?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을 한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은 브로콜리, 고추만 200만원이네요. 과수랑 똑같네요. 그렇죠? 과수 4종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메밀은 범일 메밀은 50만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생산비 보장 품목은 다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이랑 옥수수까지 포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 가입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것들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묶을 수 있고요. 자, 200만 이상은 묶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2, 3, 과수 4종 공통.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마늘이랑 양파를 좀 보시면은, 마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제파종 이제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식 주수가 조금 중요합니다. 제식 주수를 보시면은, 자, 3만주, 시바라당 3만주 이상이면은 농지에 가입이 가능하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고, 양파는 2만 3천주 이상, 4만주 이하. 농지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공통사항 똑같습니다. 자, 옥수수 보험 가입금액 100만원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차 같은 경우에는 7년생 이상의 차나무에서 인내를 수확하는 해야 자격이 되는 거고, 10알 이상 경작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같은 경우로 저희가 딴 건 다 했었는데, 차는 면적 10알 이상이어야지 인수 가능하구나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도 이제 과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와 거의 공통되기 때문에 포도를 확실하게 외워주면 돼요. 자, 공통, 과수 4종에 있었던 것들. 그런 거 같이 이제 계속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반복적으로. 아까 뭐 피안정이 이런 친구들도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주된 경작자가 가입을 해야 되고, 뭐 임탄홍은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과수원주의는 가입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거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과거 5년 중 2년 이상 포도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실적이 있는 과수원 대신 농업 수입 감소, 수입 감소 보장일 경우에만 이렇게 돼야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보험 가입 기준도 다 공통 사항이고요. 포도 대추 3달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최소 가입 면적은 200m 제곱 이상이고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한다. 단위 면적당 시설 단가는 18,000원이고요. 시설 단가를 기준으로 80에서 130% 범위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선택할 수가 있다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참나래랑 대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복숭아, 자두, 매실은 포도, 나머지 공통사항과 똑같습니다. 과수 4종과 똑같은 거죠. 참다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랑 동일한데 비가림 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 구조체 피복제 그리고 가입 가격은 200m 작업 이상까지는 똑같은데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제 계약자가 고지사항을 주면은 그거를 기초로 이제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게 넘어가고요. 자, 그럼 대추는 비가림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단지 단위로 하고 가면에 200m 제곱 이상인 대추 비가림 시설이 가입이 된다. 자, 근데 포도는 저희가 시설 단가가 18,000원이었는데 평당 이제 근데 이제 제곱미터당 단위당 19,000원으로 대추는 책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단위면적당 시설 단가를 기준으로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계약자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디 감귤자 포도랑 동일합니다. 계속 과수 4종이랑 똑같죠? 과수 4종을 그래서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자, 옴니자. 자, 똑같습니다. 포도 동일인데 과수 4종 동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똑같아요. 자, 보험 가입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신규 가입하셨을 때는 식묘가 2년차 이상이어야 하고 삭발 한지 1년차 이상이어야 돼요. 수확기 기준으로 1년 추가된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오미자가 과수는 거의 다 이제 이듬해 수확을 하는 과수죠. 그렇지 않았던 거는 밤이랑 이제 감귤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추가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에 가입을 하셨으면은
제가 2년, 1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1년씩 13년도니까 1년씩만 더해주시면은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울타리형과 V자형 유인틀에서 제외 중인 오미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시설이 먼저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좀 이따 보시면 버섯이랑 원예 작물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는 포도랑 똑같아서 이렇게 과수가 끝났습니다. 자, 인삼은 저희가 늘 새로운 항목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 자입 가격이랑 발 기준은 사과랑 똑같구나, 과수사종이랑 똑같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버섯이랑 원예 작물 보실 건데요. 자, 버섯이랑 원예 작물을 이렇게 나뉘죠, 두 가지로. 자, 먼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보시면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 개인, 법인으로서 부업 가입 가능 기업에서 버섯 재배용 시설 소유 또는 관리하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까지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기억 안 나시면 과수사정 대충 내용 약간 섞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험 가입 가능한 농업용 시설물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험 가입 자격인데,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 톱밥 배지 재배, 그리고 느타리버섯은 균상 재배, 병 재배고, 새송이버섯은 병 재배, 그리고 양송이버섯은 균상 재배를 했을 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생겼다고 보험이 가입이 되는 건 아니죠. 보험 가입 기준을 보시면은 일단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는데 이제 밑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제가 배추, 포도,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물 최소 가입 면적이 200m 제곱이었었죠. 근데 버섯이랑 원예시설의 이제 단독 연동하우스는 최소 300m 제곱 이상이어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량철구조 이제 버섯 재배사는 제한이 없고요. 원예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 경량철골조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단지 내 시설을 1동 단위로 설정을 하는데, 자, 연동하우스 및 버섯 재배사에서 1동이란 기둥, 중방, 봉벽, 석가래 등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예 시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외우실 때 버섯 기준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지 내에 해당하는 버섯을 전체를 가입하면 일부 버섯은 선택적으로 가입이 안 된다. 자, 저희가 이제 인수 제한 항목을 볼 때 나올 텐데, 이런 내용도 좀 중요합니다. OX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가수 자정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같이 보도록 하고요. 한 단지 내에 단독 연동하우스, 경량철골조,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가입은 가능해요. 가입은 가능한데 개별 단지로 판단해서 가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꼭 저희가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버섯 작물이 가입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시설물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가입이 가능한 품목. 뭐가 있었죠? 오미자 있었죠? 울타리형과 V자 유인틀 안에서만 재배를 하여야 오미자는 가입이 가능한데, 버섯, 이런 이제 오랜 시설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버섯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수 제한 목적물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공통된 사항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쭉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사정은 늘 따로 외워주셔야 되죠. 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다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범일, 배배일이면은, 뭐라도 하나 써야겠는데 싶으시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농지는 안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일단은 하나라도 쓰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과수사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과수에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3, 4, 5, 3, 단감 달분감 5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식된 과수는 안 되는데 주력 품목이 90%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진정 비배 관리 또는 통풍 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면 인수가 제한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분이 잘못을 하신 거죠. 시험 연구를 위해 재배되는 과수. 이거는 9번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인수 가입에 제한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이제 하나 가선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 가입만 안 된다. 아까 버섯이랑 원예시설 일부 가입만 안 된다고 했었죠. 전체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천부지, 상습 침수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하자면 안 되고요. 가식돼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보험 가입 이전에 자연재해를 피해로 정상적인 결실령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가 조금 내용이 달라요. 4번이랑. 이제 진정 비배관리 품종 경영진 잘못해서 잘못한 거는 이제 본인 개의 계약자 잘못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인수의 제한을 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가입. 자, 이런 거 말 어려우면 중복가입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도서지역의 경우 연료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신속하게 조사를 하러 가기가 힘들겠죠. 그런 경우는 인수가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서 수확 종료 전에 이제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과도 형질 변경 등이 있으면은 안 되는데, 수확 종료 전이라는 게 약간 포인트예요. 수확 종료, 수확을 다 하고 난 뒤에는 그 과수원의 형질이 변경이 되든 소유권이 변경이 되든 사실상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계약 종료가 되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원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벼부터 이제 저희가 공통사항들을 이제 조직화해서 같이 외워볼 겁니다. 자, 먼저 하천부지에 소재한 농지, 과수에도 있고요. 3.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 단, 호흡 피해 등 이제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5고요. 그리고 숫자 5. 최근 5년 이내에 간접된 농지, 요거 보셨을 때 딱 뭐까지 떠올리셨어야 되냐면은, 관측된 농지는 우리 자기 부담률이 10%, 15%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이 나주시면 베스트입니다. 자, 농업 용지가 다른 용도로 이제 전용되어 수용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인수가 안 되고, 통상적인 대외 및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자, 이것도 과수에 있었는데 과수에는 좀 추가됐었던 내용이 뭐였죠? 이제 뭐 비배 관리를 하지 않다던가 진지전당, 덕화 등 병충해 방제를 하지 않은 과수이라는 좀 구체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과수 자동 좀 같이 외워주시면은 뭐 단답 준비도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지 똑같죠. 최종 농지는 뭐 농지, 밭 이런 데는 써주셔도 돼요. 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그 중에서도 통제 보호구역 내 농지를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수가 제한이 될 거고요. 단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고 있거나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환지, 계약 복도 등을 위해서 논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한 지 3년 이내인 농지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인데, 그래서 이제 밭 보호가 추가됩니다. 밭 보호란 뭐냐? 이제 밭별을 재배하는 농지는 저희가 보상하지 않는 품목이었죠. 그리고 보험 가입 전에 벼태가 확인된 농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보험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안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해서 제가 암이 걸려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안 보험 가입은 제한이 되겠죠? 하3, 5, 수펌 판금 단기까지 공통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무조건 외워주세요. 하3, 5, 수펌 판금 단기. 그리고 파충 출원이 추가가 되는데, 자, 여기 숫자가 나오죠. 숫자 저희가 늘 민감합니다. 자,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는 인수 제한, 그리고 충파 재배 방식에 의한 본파종 제한. 요거 충파 재배 같은 경우는 메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원율 80% 미만 농지는 제한, 보험 가입금액 50만원. 이거 똑같았죠? 과수에 나왔었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은 파충 출원이 추가된다. 고추. 자, 고추 같은 경우는 생산기 보정에는 추가되는 것들만 외워주시면 돼요. 뭐 하천 이런 거 다 쓰셔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 맨 처음에 가격 그게 한번 써주시고, 시설 재배 농지는 안 되네요. 근데 고추 같은 게 좀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시설 농지여야지 가입이 되는 품목들이 있다 나오기 때문에, 자, 고추는 시설 재배 농지는 안 됩니다. 고추 브로콜리는 시설 재배에서 하시면 안 되고 노지 재배를 하셔야 되고요. 멀칭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돼요. 홈식 농지는 안 되고요. 네, 똑같습니다. 뒷판 농지 안 되네요. 자, 좀 특이한 것들은 제가 굵게 한번 채도 추가된 것들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설 재배 농지 이런 것들은 좀 추가됐네요. 그리고 재배 방법이 다른 농지는 안 되네요.
자, 그리고 기타 인수와 부수는 농지는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오죠. 그런 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4월 1일 이전, 그리고 5월 30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하시면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심었던 농지는 인수가 안 돼요. 왜냐, 지령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추가 잘 자라줄 수가 없어요. 자, 브로콜리, 하통, 판기, CP, 혼원. 자, 이런 거는 저희가 똑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피해는 이제 피해를 입었던 과수원이죠. 과수원이나 농지죠. 피해를 입었었던. 자, 피해가 확인된 농지. 그리고 브로콜리는 정식으로 9월 30일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면 제한이 되네요. 자, 9월 30일 이전에 정식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보험 기간 보시면은 나오는데, 보험 기간에 보셨던 기간도 써주시면 돼요. 이제 생산비 보장은 아무래도 기간이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매매일 똑같습니다. 하삼, 5, 수통, 판군, 전기에 파 춘원되어 있는데, 자, 파 9월 15일이죠. 혹시 지금 밀 기억나시나요? 밀은 파종을 언제까지 했어야 됐죠? 밀은 파종을 11월 20일입니다. 밀은 파종 11월 20일이고 메밀은 9월 15일 안에 해주셔야지 되고요. 이후에 하시면은 인수에 제한이 됩니다. 춘파잡에 마찬가지로 안 되고요. 공갈금에 됩니다. 자, 고랭지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삼 5 간척이 빠졌죠 지금. 네, 간척된 농지에서는 아예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입 대상에 제한이 됩니다. 하삼, 오통, 판구, CP, 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다 달라요. 하삼, 오, 수통, 판군 전기로 했었는데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계속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읽으시면서 좀 디테일하게 외우실 수 있으시면 외우고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뭐 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써주시면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따라 이제 방법을 좀 더 구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읽기로 했습니다. 뭐 대충 거의 공통되는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썼다고 틀렸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지극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하, 삼, 오, 통, 판군, 전 빠졌죠? 전한지 빠졌습니다. 기타 인수 부족달이구나. 자, 시설 레벨, 농지 안 되고 루트랑 똑같네요. 노지 재배해야 되네요. 피해가 확인된 농지 안 됩니다. 손칙된 농지 안 되고요. 그리고 7월 31일 이후에 물을 파종한 농지는 고랭이무는 가입할 수가 없네요. 자, 메밀은 9월 15일이었고 밀은 11월 30일이었어요. 그죠? 11월 20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고추는 4월 1일 이전 5월 30일 이후는 안 된다. 브로콜리는 9월 30일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꼭 외워주셔야겠어요. 월동무나 이제 고랭지무랑 똑같아요. 고랭지무랑 똑같은데 보통은 이제 추가된 거 가을무는 안 돼요. 가을무는 월동무는 가을무는 안 된다. 보시면 되고 당근 똑같은데 미8 추가됐죠. 자, 당근은 8월 31일 이후 안 돼요. 그리고 미니 당근 재배 농지는 안 됩니다. 베이비 당근, 민용 파맥스 미니 당근 이런 거는 뭐 시간 나면 보시고요. 폭파 실파 파타 하삼 오통 판군 전기 CP 혼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생산비 보장 품목은 여기까지 다 똑같네요. 이 정도는 뭐 외워주면 할 것 같습니다. 공파가 추가됐는데 그냥 공통 외우시고 어떤 게 추가됐는지만 외우시면은 여기 맞출 거예요. 쪽파는 동구용 재배는 안 되고요. 이제 시쪽파죠. 시쪽파로 사용하는 재배는 이제 인수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상품 유형별 파종 기간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월 15일 이후에 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랭지 배추는 공통 똑같습니다. 하삼, 오통, 판군, 이제 전기원 좀 다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 단호박까지 이제 생산비 보장되는 품목들인데 자, 합통 판기 CP 선언 여기까지 대충 공통 이런 것들 쓰고 이제 오재원 대파, 단호박은 5월 20일 초과하면 안 되는구나 묶어서 외워주시고 대단 보통 대단 외우죠. 대단 다 똑같이 가요. 제식밀도 15,000주 시바르당 15,000주 이하이면은 이만이면은 가입이 안 되는구나. 제식밀도 나온 거 이런 것들은 꼭 외워주시고요. 자, 기억나시나요? 마늘은 3만주였죠. 양파는 23,000주 이상 4만주 이하였고요. 자, 그리고 보험 가격은 100만원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마 이렇게 뭐 하수통, 판군, 전기식병원 이제 숫자는 다 빠졌네요. 수품종 재배농지 안 되고요. 채소 나물용.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수품종이나 채소 나물용 목적으로 하면 재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식 밀도가 4000주네요. 고구마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다 만 단위인데 고구마는 4000단위네요. 콩, 논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콩으로 재배되는 농지. 요게 제가 기억으로 단답형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참 이런 걸 왜 외워야 되나 싶긴 한데, 논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콩으로 전환된 농지는 인수가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확담보로는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논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콩으로 전환된 거는 가입이 안 되는데 수확 감도 보장으로 가입할 거면은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밭작물이 거의 수확 감소 보장이 대다수라서. 자, 그리고 콩,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밥인용, 콩 이외의 콩이 시대된 농지는 안 돼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품종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시간 여유가 되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콩 출현율 90% 미만의 농지는 가입이 안 돼요. 자, 아까 저희가 출현율 얘기가 나왔을 때 있었죠. 여기로 보시면은, 자, 밀은 출현율이 80%였었고요.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는 출현율이 지금 90%인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밀은 출현율이 80%인데 콩은 출현율이 90% 이상이어야지 가입이 가능하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당 10개체입니다. 10개체, 이게 양배추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데 평당 10개가 심어져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늘 난지형, 한지형,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는 게, 저희 2차 때 공부하시면은 난지형, 한지형에 따라서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이 좀 달라요. 보험 가입 금액이랑. 그렇기 때문에 난지형은 8월 31일 이전, 그리고 한지형은 10월 10일 이후라고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난지형은 8월 31일 이제 이후에 정식을 하셔야 되고, 한지형은 10월 10일 이후에 정식을 해야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난지형 9월, 한지형 10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늘 파종 후 이듬해 4월 15일 이전에 수확을 하면은 인수 제한이 된다. 왜냐면 또 수확 일자가 다 보통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다 기계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재식 밀도 3만 주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양파는 9월 30일 이전 파종한 농지는 가입 불가능합니다. 자, 양파랑 아까 같았었던 거 뭐가 있었죠? 9월 31일, 9월 30일. 제가 헷갈렸네요. 9월 30일이 아니라 9월 15일을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양파는 어쨌든 9월 31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는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양파 70도 이하로 도복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도 딱 이렇게 돼 있어야지. 70도 잡았는데 70도 이하로 양파들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제 인수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3,000주 그리고 이상 4만 이하여야지 가입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요. 고랭지 본파종 재배는 양파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양파 같은 경우는 관수시설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설 일하게 보면 똑같은 거죠. 저희가 이제 아까 오디랑 그 버섯이랑 원예시설은 시설물이 없으면 가입이 아예 안 됐잖아요. 양배추도 추가를 하셔서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9월 30일 이후 정식화 예정의 농지는 안 된다. 양파랑 똑같네요. 여기 있었네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양파, 양배추는 9월 30일. 이렇게 묶이는 거 있어요. 양념은 9월 30일, 대단은 아까 저희가 5월 20일. 이렇게 그냥 묶을 수 있는 거 같이 묶어주면 좋죠. 자, 그리고 감자네요. 감자가 또 다 달라요. 다 다르다. 자, 출연율 90% 미만의 농지 일단. 그건 콩이죠.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가을 감자 일단 가을 재배 가을 품종 아니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계속 공통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양파 마늘에도 공통사항을 써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시감자를 파종한 경우. 그러니까 만약 갱신을 했으면 시감자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2년 이상 갱신하지 않은 시감자를 파종했으면은 안 된다. 그리고 시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한 농지 안 된다. 그냥 시감자는 안 돼. 그리고 파종은 7월 31일 안 된다. 지식밀도 4,000주. 4,000주 아까 뭐 있었죠? 고구마랑 똑같네요. 고구마 감자는 4,000주여다 안 된다. 근데 고랭지 감자는 좀 달라요. 4월 10일 이전에 파종했으면 안 돼요. 가을 감자는 7월 31일, 고랭지는 4월 10일. 그리고 출현율 90% 미만 콩이랑 똑같네요. 네, 아까 밀은 80%였죠? 지식밀도 3,500주. 왜 이렇게 다르겠는지 모르겠는데, 고랭지 감자는 3,500주더라
뭐 외우시는 수밖에 없고요. 통제 구역 있는데 이거는 강원도 고랭지가 아무래도 저희가 강원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항공기지 호는 공통 계속 써주시면서 자, 2년 이상 자가체종을 재배한 농지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감자는 안 됩니다. 시감자는 가을 감자랑 똑같죠 지금. 그래도 봄 감자 좀 가을 감자랑 비슷해요. 출연율 90%도 가을 감자랑 콩이랑 똑같고 피해가 확인된 농지 뭐 그것도 공통인데 뭐 다 해당하는 거라서 써주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생밀도 4,000주 그리고 전작으로 유채 추가합니다. 유채를 추가했으면 기력 문제 때문에 봄 감자는 안 돼요. 왜냐면 유채는 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유채를 수확했으면 안 된다. 가을 감자는 뭐 저는 유채를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봄 감자는 봄이기 때문에 유채를 수확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봄 감자는 3월 1일이고 자 정리를 해볼까. 감자는 가을은 7월 31일 가을이니까 그쯤 되겠죠. 봄 감자는 3월 봄에 심어야지 봄 감자니까요. 고랭지 감자는 4월쯤에 수확을 이제 실시를 해야 된다. 파종을 하면 되고 재심밀도는 고랭지 감자 빼고 4,000주 고구마는 똑같고 고랭지는 3,500주 그리고 출연율은 전부 다 90% 이상이어야 하는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을감들 제외한 거죠. 자 그리고 옥수수 자, 자가체종 이어서 재배하는 농지는 안 돼요. 봄감자랑 똑같죠. 자 정말 2년 이상인데 뭐 자가체종 안 된다고 쓰시면 됩니다. 일주 한 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 그냥 구멍이 한 개인데 구멍을 이제 심을 수 있는 자리에 안 심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를 심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식 간격이 있죠 대신. 자 이런 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옥수수 일주 재배를 했을 때는 3,500주 저희가 아까 고랭지 감자랑 똑같아요. 근데 고랭지 감자 기준으로 3,500주 미만 5만5천주 초과인 농지는 안 돼요. 일주를 심었을 때는. 근데 여기서 전남, 전북, 광주, 제주는 주제로서는요 제주인데 수정하겠습니다. 제주는 3천, 5천이에요. 이런 거 골치 아픈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천주 재배는 4천, 6천이네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모든 단위는 10 아래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차가 좀 특이했는데 차도 그냥 10 아래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보통 10 아래로 제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옥수수 봄감자 파종 기간이랑 똑같네요. 자, 봄감자는 3월 1일 이전에 심었어야 됐죠. 근데 옥수수는 3월 1일이랑 6월 14일 이내에 파종을 하셔야 돼요. 출연율 90%는 이제 고랭지 감자, 봄감자, 콩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용으로 위해 재배되는 농지는 안 되겠죠. 자, 차 7년 이상이어야 되죠. 그리고 본 가면적 10아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전지로 인해 찬압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삼은 15cm 이상이어야지 15cm 이하이면 또 가입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있는 거는 이제 차랑 뭐 인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수재배 농지 안 됩니다. 뭐 혼식된 농지 안 되는데 이건 과수랑 똑같죠. 90%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상의 피해가 좀 추가되는데 동상의 피해를 입어서 진정, 비배관리 또는 잘못해가지고 품종 갱신이 수확량이 현재 감소됐을 때 그런 데는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이제 하나의 다원에 여러 가지 막 심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관상용 조경수 안 되고요. 대례종 외국 품종 우리나라 것만 안 되고 기타 인수 안 됩니다. 말차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는 거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자, 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수령 같이 외워주셔야겠죠. 3년 포도 나무는 가격이 4만원이었죠. 혼식된 과수는 안 되는데 과수는 90%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보험가 10년인데 역병 및 궤양병으로 보험 가입했을 때는 안 돼요. 20% 이상 고사를 했을 때는 안 돼요. 그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가입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20% 미만은 고사를 했어. 그래서 역병 및 궤양병으로 보험 가입은 제가 19% 고사한 거예요. 그럼 가입이 되죠. 근데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지 조치를 안 했으면 인수 제한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저 추가가 될 테니까.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가림 폭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저 숫자는 굉장히 예민하죠. 일단은 2.4 그리고 2.4에 10%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동고가 3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뭐 이런 거는 생각보다 외우기 쉬워지는 수치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복숭아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발파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수령 복숭아 똑같죠. 3년이죠. 복숭아도 3년이죠. 자 복숭아는 가수 얼마였죠? 10만원이었죠.
자, 요 친환경 재배 과수원으로 일반 재배, 결실 판단되는 과수원 추가됩니다. 저도 동일해요. 자, 이런 거 다 쓰시고, 또 인수 제한할 때 공통점 사항들만 나왔죠. 하삼, 오통, 수통, 판군, 전기에서 3 숫자는 일단 다 빼시고, 그 과수 4종에서 외웠던 거를 주된 내용으로 좀 쓰시면 돼요. 과수가 비슷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가림폭 추가로 2, 4, 1, 5, 3, 5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복숭아는 친환경 재배로 하시면은 당연히 인수가 제한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좋지만 이게 썩는 이제 보상하는 이제 손에 입는 과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또 복숭아는 세균성 구멍병이 저희가 세균 구멍병을 보장을 받는 품목이라서 병병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인수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자두는 6년 미만이면은 가입 불가능하고요. 자두 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품종 귀양. 이게 일본 품종인데 좀 맛있긴 합니다. 근데 안 되네요. 자, 자두 5만원. 매실도 마찬가지로 5만원이고요. 5년 미만이면은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혼식됐을 때. 이런 거는 공통사항이죠. 자, 참달의 수량 3만원이죠. 그리고 이제 시설물은 참달의 제외 목적 아니면은 이거 시설물 있으면 다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인수 제한에 저희가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저희가 도난 같은 게 품목이 좀 추가된 게 있었잖아요. 목재 축조로 시공된 시설 이런 거 기억나시면 다 쓰시면 됩니다. 축조는 공사 중인 시설 당연히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문제가 많네요. 자,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은 안 됩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중복 보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중복 개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과수 4종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밤은 5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자, 대추는 나무 수량 4만. 근데 대추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좀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사과 대추를 수확하는 과수원은 가입이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건축 또는 공사 중에 공통입니다. 자, 대추는 일단은 특이한 거는 사과 대추를 안 되고 목재주택 공통이죠. 토목대가 없거나 대추를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 여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대추를 재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이랑 똑같은 거예요. 참달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나는 거 써주시면 돼요. 써도 되나 싶을 때는 그냥 쓰세요. 틀린 말이 아니라면. 업동, 탕고동 등 제공 사용되지 않는 시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은 시설물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수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목적물 소유권에 대한 사실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정보의 보험료 일부 이제 중복 가입되어 있는 거 안 되고요. 전체가 피복대로 씌워진 시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차이가 없는 시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비가림 이제 측면만 제가 비가림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측면 전체를 해주고 측면 일부만 해줬을 때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정률, 할인율을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 보셨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닐하우스에 전부 다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시설에서 하시면 안 돼요. 노지에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예 시설 보험 가입을 하셔라 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가입은 계속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OD 3년입니다. 3년 미만의 나무는 가입이 안 되고요. 흰 OD 계통, 터키 D, 그 배공황 같은 경우는 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시설 재배 안 되고요. 시설 재배 지금 폐업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비가림 빼고 비닐하우스에서 뭐 설치를 시설을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분 점수라도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다 쓰시면 좋죠. 조방 재배가 우선. 조방 재배는 이제 굉장히 다연약으로 이제 키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농약도 안 치니까 이제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험 가입 이전에 균열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고사하였거나 자, 요거는 포도랑 계속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무들은 그렇게 안 써있는 건 포도랑 동일한 내용들을 써주셔야 돼요. 절대 이것만 써주시면 안 되고 공통사항을 지금 같이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 다 이렇게 이것도 봐야 되는 노지 만감류를 재배하는 것은 안 되네요. 만감류는 노지 재배를 하면 안 돼요. 제주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 안에서 키우는 또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만감류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온주밀감류랑 만감류는 4년 이상이어야지 가입 가능한 거죠. 자, 만감류 고접했을 때는 2년 미만이어야 돼요. 대신 고접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듬해 1년부터 1년 한 살로 쳐주기 때문에 올해 고접을 했어요. 그럼 얘는 0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 살이 되고 내후년에 2살이 되기 때문에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주요 품종 온주밀감류, 만감류,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을 제외한 실험용 기타 품종을 제외하는 과수원.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실험용 기타 품종을 제외하는 과수원 써주시면 돼요. 기억나는 거 조금이라도 써주시면 더 좋고요. 자, 온주밀감과 만감류가 혼식됐으면 안 돼요. 온주밀감, 만감류는 따로따로 심어서 된다. 근데 단연이 넘어야 된다. 까지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혼식된 과수원은 안 되는데 90% 이상이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주밀감과 만감류가 혼식된 과수원은 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자, 유자는 공통사항 써주시면 되고요. 나무 수령 4년 미만은 안 된다. 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미자. 자,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하게 봐주셔야겠죠? 자, 3년차 이상 과수원, 삭발하지 않은 과수원 중에 식물 4년차 이상 과수원은 가지가 과도하게 번무하여 수감폭이 두꺼워져 광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워야 하는 거지만 좀 단답형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삭발 3년차 이상 과수원 또는 삭발하지 않은 과수원 중에 식물 4년차 이상 과수원의 과지가 과도하게 번무해서 수감폭이 두꺼워져서 광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수 작용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비배관리, 진지전정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자가 잘못해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는 인수 제한이 됐었잖아요. 뭐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신 오미자는 이렇게 했을 때 수확량이 감소될 것 같아서 인수 제한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미자 아까 유인틀 없으면 가입이 안 됐죠? 자, V장의 유인틀입니다. 유인틀의 상태가 적절치 못하여 수확량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는 오타가 많지만 매우 낮은 높이의 유인틀 또는 유인틀이 붕괴됐을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간거리가 그리고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 너무 넓게 심었으면은 인수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50cm 정도가 적당하다. 50cm 이상으로 주간거리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인수 제한이 됩니다. 혼식되는 건 돼요. 자, 콩, 고추 같은 거 유인트 사이에 이렇게 막 심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식된 과수는 안 된다. 유인트 사이에도 뭘 심으면 안 된다. 기억나시면 써주시면 되고요. 자, 복분자. 적정한 비벼관리를 하지 않는 과수원, 조방재배. 자,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셔서 기억 안 하시면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과수원. 근데 조방재배라도 기억이 나면 써주시면 돼요. 비벼관리. 비벼관리는 과수에 다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써주시면 더 좋고요. 계약 인수시까지 구결과모지. 그러니까 올해 복분자 과실이 열렸던 가지가 있죠. 구결과모지에 진정활동을 하지 않은 과수원.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확량이 감소될 것 같은데 적정한 비벼관리 안 한 과수원 그리고 구결과모지에 진정활동을 하지 않은 과수원은 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이거는 같이 묶어서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가입연도 기준 수량이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자, 그러니까 2년 복분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인 나무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화과가 뭐였습니다. 나무수량이 4년 미만인 과수원 그런 것들 다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나무부장 특약은 근데 좀 특이한 게 무화과는 4년에서 9년 수령에 무화과는 가입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3년 그러니까 4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나무는 9년 넘어가면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관수시설 미설치된 과수원 양배추랑 똑같네요. 그러면은 무화과까지 버섯, 원예시설, 양배추, 무화과까지 시설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인수가 제한이 되는구나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재배를 하셔야 돼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노지 재배를 했어야 되는데 시설 재배한 무화과는 가입이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무화과도 시설 재배하는 무화과는 가입이 안 된다. 무화과도 노지 재배를 해야 가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인삼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의 인삼 그러니까 2년에서 5년 된 인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산양삼, 묘삼, 수경재배 인삼은 가입이 안 됩니다. 요거 기초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인삼 중요하니까 또 다 무조건 외워주시면 좋아요. 산양삼, 장례삼, 묘삼, 수경재배는 안 된다. 식재년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노는 6년 이내에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 인삼이 좋은 거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과거 10년, 노는 6년 이내 인삼 재배했으면 제한이 된다.
그리고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의 농지. 자, 이런 거 아까 어디서 썼죠? 차는 30cm 이하이면은 인수가 제한이 됐었죠? 인삼은 두둑 높이, 고량의 높이가 15cm 미만이면은 인수가 제한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농림부 축산식품부 공사는 내재형 인삼 재배시설 주게 맞지 않는 해가림 시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써주시면 돼요. 저희가 뭐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목적 소유권이 확인 불가능한 해가림 시설. 시설 나오시면은 만약 시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시설 들어간 것들을 하나씩 써주시면 상관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험 가입 당시에 공사 중인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도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보험장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해가림 시설. 시설물은 중복보험이 가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버섯 보겠습니다. 버섯은 보통 늘 원예 시설이랑 같이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버섯은 확실히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는 제가 확실하게 외워놓으려고 새로운 도식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원예 시설이랑. 자, 농업용 시설물이랑 부대 시설은 어떤 게 인수가 제한이 되냐? 자, 판매를 목적으로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 자, 이런 거는 공통사항이죠, 사실. 작업동, 창고동 등 버섯 경쟁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그리고 피복대가 없거나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 휴경은 제외를 한 거죠. 고정식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휴경하는 경우에는 피복대를 이제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동식 시설물은 이제 휴경이 할 필요가 없죠. 휴경을 설치했다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니까. 목재 죽재로 시설된 시공은 다 안 되네요. 시설은. 그리고 비가림 시설은 안 돼요. 버섯은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외워두시면 되고,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시설. 안 되죠. 늘 시설물을 가입할 때는 시설물 원형 보존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여야 이제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 목적물 수확권의 확인 불가능. 시설물 다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시설물 다 써주시면 돼요.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이동식 시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고정식 시설이면은 시설물이 계속 있어야 돼요. 피복제도 계속 잘 접해 있어야 되고 구조대도 완벽하게 있어야 되고. 요거는 근데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이동식 시설이면은 인수가 된다는 그런 약간 말 바꾼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하청부지 안 되죠.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한 다른 계약이 이미 가입된 시설 안 됩니다. 이것도 계속 같이 외워주시고요. 인수 안 되고. 자, 그럼 표고버섯. 버섯들은 어떤 게 안 되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통상적인 영농 활동 안 되네요. 자, 이런 건 공통이니까. 자, 5년 이상 표고버섯은 안 돼요. 원목 5년 이하야만 이제 미만이만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원목, 투박, 제외번호 2개 써주시고요. 판매 목적 써주시고요. 기타 써주시고요. 그럼 똑같습니다. 5년차 빼고 어떤 게 재배하는지 버섯별로 써주시고 통상적인 판매 통판기 써주시면 돼요. 통판기 써주시고 버섯은 이제 버섯마다 재배 방법 써주시고 그리고 표고버섯만 원목 5년차 이상의 표고버섯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판기를 추가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요. 80% 이상 사용자가 사용 시는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버섯은 무조건 안 됐었는데 원예 시설은 80% 이상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복제가 없거나 시설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 환경은 제외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재 죽재 공통입니다. 버섯 재배사도 공통이고요. 구조체, 피복제 등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시설 여기까지 다 공통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재 위험 보호장 특약에 가입하여 풍재만 보장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재 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풍재만은 보장을 가능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있는 거 버섯에는 이거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버섯에도 이걸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쓰셔도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공통사항을 쓰라 그러면 땡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작물 버섯이랑 다른 유일한 부분인데요. 작물의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 50% 미만인 경우는 인수 제한된다. 단 화훼작물 중에 시설 백합 카네이션은 200m 제곱 미만이면은 인수가 제한되죠. 그러니까 시설작물 시설 백합이랑 카네이션은 200m 제곱 이상이면은 가입이 되는 품목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시설 면적의 50%밖에 이하이면은, 미만이면은 인수가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화해류가 아니라 이제 또 분할류로 국가 장비 백합 카네이션을 재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판매 목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 시설은 화해류에 상이한 것들. 그러니까 화해류와 같이 키우는데 과체류, 엽체류, 근체류, 엽경체류를 같이 키우거나 같이 재배할 겁니다. 같이 할 예정이에요. 라고 하면 인수에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정월별 시마르나 인수 제한 대식 밀도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포기를 했고 이제 보실 분들이 여유가 되시면은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재배 시기, 품목, 재배 양식이 아닌 경우 이런 거 외워서 쓰실 수 있으시면은 베스트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 관련 수학량이 마지막인데 인수 관련 수학량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